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한 공포썰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는 신비의 숲이라 불리는 장소에 얽힌 미스터리와 공포 체험을 담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모든 일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 겸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서 인터넷의 신비한 장소로 유명한 신비의 숲에 가기로 했다. 그 숲은 방문한 사람에게 이상한 환영을 보여주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우리는 차를 몰고 그 숲으로 향했다. 오전 10시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매캐한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었다. 이 분위기는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우리는 이미 사진과 추억을 만들 생각에 들떠 있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숲으로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 깊숙이 이어진 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썩은 나무 냄새와 비슷했지만 왠지 모르게 살짝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그런 냄새쯤이야 하며 웃어 넘겼다. 그런데 그때였다. 풍경이 갑자기 변하더니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도, 새소리도, 나뭇잎의 흔들림도 전부 사라지고 오로지 우리 4명만이 정적 속에 고립된 듯했다. 친구 중 하나가 장난스럽게야 여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찰나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랗고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리 도망쳐도 숲은 끝이 없었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며 멈춰섰다. 모두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이자 어디선가 돌아가라 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름이 끼친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그때 친구 중 가장 용감했던 녀석이 무모하게도 누구냐?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숲은 한껏 어두워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모두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아니면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숲속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초조해진 우리는 그 소리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얼마나 뛰었을까? 드디어 안개의 두께가 얇아지며 숲의 출구가 보였다. 우리는 안도하듯 숨을 돌리고 겨우 숲 밖으로 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숲은 처음처럼 그저 고요한 모습으로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인터넷의 공포썰로 돌아다녔던 그 숲의 이야기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전율이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며칠 동안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에서는 항상 그 숲이 나왔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다. 마치 숲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주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숲에 대해 더 찾아보다가 과거 그곳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초월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어떠한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다. 신비의 숲은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닌 더 큰 비밀이 숨겨진 장소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경고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당부하곤 한다. 그날의 경험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나는 이 공포썰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당신도 혹시 그 숲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 역시 그런 전설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고 섬뜩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오래전 황폐한 산속 마을에는 금지된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의 남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흉흉한 사건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절대 숲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아이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들려주었고 어른들 스스로도 그 경고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영수는 그런 경고를 들으며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지된 숲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숲에 사는 귀신이 사람들을 홀린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영수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가까운 친구인 민준과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늦여름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을 회의에 참석하러 간 틈을 타 영수와 민준은 금지된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두 소녀는 숲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고요함에 안도했지만 한층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둘은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길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새소리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때때로 들려왔고 그들은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묘한 느낌이 드는 공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앙에 오래된 돌무더기가 있었고 그 위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기이한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던 영수는 돌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달은 높이 떠 있어 숲속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외치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그의 외침을 머금은 숲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문득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 영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영수는 어디선가 흐르는 물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마을로 나가는 길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알 수 없는 연못이었습니다. 물은 맑고 깨끗했지만 그곳에서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못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틀어지고 그릇된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영수는 연못에서 고개를 돌리고 숲을 빠져나가기 위해 심호흡하며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의 불빛 일거라는 희망에 빠르게 그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불빛이 아니라 사람의 형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아지경으로 달려가다가 그는 어떤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형체는 바로 그의 친구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야 해. 절대 돌아가선 안 돼. 공포에 질린 영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갈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고 영수는 혼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영수를 찾아 나섰고 그는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완전히 봉쇄하고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않기로 했지만 금지된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그날의 일을 결코 잊지 못했고 그의 증언은 단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숲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금지된 숲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 때마다 영수는 가끔 민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던 절박한 속삭임이 숲의 저주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길고 긴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마을 주민들에게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을은 주로 농사를 짓고 조용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뒷산 깊은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산속에 오래된 폐가가 있는데 그곳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수도권에서 자라 방학을 맞아 외갓집에 놀러온 승현은 그 소문을 들었다. 항상 도시에만 있다가 시골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빠져있던 승현에게 그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친구들은 현지 사람들이었고 그 집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막상 출발한 날, 승현과 친구들은 무더운 여름날 오후 햇볕이 조금 서늘해질 때쯤 출발했다. 폐가는 마을에서 꽤 떨어져 있었는데 이야기로만 듣던 그곳은 생각보다 더 음습하고 기괴한 느낌을 자아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얕은 바람 소리와 함께 묘한 서늘함이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대문이 부서져 방치된 폐가의 안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늙은 나무 기둥과 삐걱거리는 바닥이 마치 오래된 유령 이야기 속 한 장면 같았다.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아무것도 없다니까 괜히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다들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긴장을 풀지 못했다. 승현은 집을 더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오래되어 위태로웠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2층에는 몇 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방은 비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셨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승현은 오래된 서랍장을 발견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랍장을 열어본 승현은 그곳에 담긴 불가사의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생기 없는 표정의 어린아이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았다. 승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사진을 들고 친구들에게 돌아가기로 했다.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승현은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이 사람들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진 속에는 마을에서 본 적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었다. 그들은 왜 그런 사진이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한 아이의 얼굴이 흐릿한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처음에 낮은 울음소리 같더니 차츰 누군가 발을 끌며 걷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엔 폐가 바로 앞까지 다다랐다. 그 순간 한 친구가 창문 밖을 보더니 소리쳤다. 저기 누가 있어. 모두가 창문 쪽으로 몰려가 보았을 때 그들은 산속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서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을 보았다. 여자는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였다. 하지만 곧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곧장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집 밖은 이미 해가 지고 어둑해져 있었고 숲속에서 길을 잃을까 걱정한 그들은 급히 마을로 돌아갔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들었지만 오랜 시간 사라진 그 공간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승현과 친구들은 그저 한여름의 무서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폐가에서 여자의 어렴풋한 모습이 보였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날 찍은 사진 속 흐릿한 아이의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사진은 이상하게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이후 마을에서는 폐가 쪽으로 더 이상 발길을 향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그곳이 오래된 역사와 미스터리를 간직한 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 하지만 승현에게 그 여름은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아 있었다.